민수의 5분 책방. 공간이 우리 삶을 만든다. 이거는 갈래가 어떻게 되죠? 갈래요? 갈래가 뭐예요? 글의 수필. 종류가. 수필이요. 어떤 수필? 중수필. 중수필이 뭘까요? 어. 수필은 아무나 약간 쓸 수 있는 글인데 이 글 자체는 그렇게 아무나 쓸 수 있는 글 같지 않은데? 근데 수필은 아무나 쓸 수 있다면 음. 이제 중수필은 약간 설명문이랑 비슷한 느낌의 수필인데 일단 수필보다는 조금 더 설명문 같은 좀 지적인 영역의 비문학 글 같은 중수필이라고 하고 좀 가벼우면 경수필이라고 해요. 가벼울 경. 경중을 따지지 말자 하는 말 있죠. 경수필은 그런 것들이지. 뭐지? 일기 같은 거. 일기나 중학생 아이들 쓸 수 있어요. 이런 것들. 근데 약간 지식을 전달하는 듯 하다. 그러면 이거는 설명문에 가까운 중수필. 그죠? 그러면은 수필은 뭐 서론, 본론, 결론식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아니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비형식적이다. 형식이 자유롭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흔한 얘기들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옛날에? 무슨 잡기?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걸 다 적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간이 우리 삶을 만든다. 이거는 제목을 보면은 무슨 내용일까 상상해 봅시다. 뭐예요? 우리가 안 읽었다 치고. 네. 뭐예요? 공간이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를? 공간은 살아있지 않은데. 공간이 살아있어서 사람을 설득해서 만든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그 자체 그 배경이 우리가 사는데 많은 도움을 끼친다 이런 뜻. 영향을 끼친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뭐 나쁘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공간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 네.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공간은 이제 의인화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집은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집은 여기서 글쓴이가 얘기하는 집은 뭘까요? 집은 이제 우리가 딱 집에 오면 몸도 편안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곤하죠. 네, 몸을 편히 눕힐 수 있는 공간이자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 민수가 그렇게 정의해요? 네, 동의하죠. 우리가 집에 대한 생각을 떠오르게 하죠. 환기한다는 말은 떠오른다는 거. 환기냐고 했더니 냄새 나면 문 여는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화는 불러들이는 거야. 시간 속에서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라는 의미고. 근데 여기 집을 또 나눴죠. 방은 어떤 방이라고 하면서 두 학생 1, 학생 2를 나눠서 얘기하고 있네요. 학생 1은 어때요? 학생 일은 되게 막 지친 몸을 입고 왔는데 너무 더럽고 우리한테 익숙한 방들이네요. 그죠? 그다음 학생 2는? 학생 2는 다 옷장에 다 정리하고 완전 나란히 다 꽂혀 있고 하나하나. 그렇죠. 그러면 학생 1은 갔다 와서 어떨까요? 갔다 와서 그냥 책상도 더럽고 그러니까 공부할 의욕이 전혀 안 그렇지. 생기니까. 바로 투입할 수 없겠어요. 공부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막 책상도 깔끔하고 책도 이렇게 꽂혀져 있으면 뭔가 아까 1번에 비하면 조금 공부 의욕이 생기지 않나요? 공부뿐만 아니라 좀 안정감이 느껴지네요. 그죠? 그리고 자기를 좀 소중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어디에 뭔가 있는지 내가 통제를 하고 있고 통제를 못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 다음에 같은 방이라도 다르다. 그러면 어떤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관점이? 두 번째 사례. 정리정돈을 잘하는 거. 근데 이건 이제 일반적인 사례고 아닌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죠? 이게 겉으로 봐서는 막 진짜 무슨 아수라장인데도 자기가 어딘지 다 알고 자기는 여기서 편하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시각의 차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깨끗한 공간이 뭘 만든다? 사람을 만든다. 그죠? 깨끗하게 정리를 해보자. 하고 독자의 참여를 유도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공간을 공유하는 공간이란 말을 했는데 공유가 뭐죠? 뭘 공유해? 나누는. 그렇죠. 공간은 거실은 문 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대부분 오픈된 장소니까 옛날에 뭐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했죠? 옛날에 대청마루. 대청마루란 말 좀 어렵지 않았어요? 마루가 뭐예요? 대청마루가? 어디에서 있는 말일까요? 옛날이니까? 어느 집? 옛날 집. 그런 거 뭐라 그래요? 한국의 전통집. 기와집? 그런 것처럼 한옥에서. 한옥. 이게 본체 방하고 방 사이를 걸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복도인데 거기에서 이제 앉아서 얘기도 하고 이런 데죠. 양반집은 되게 넓으니까. 방을 일자로 붙여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디귿자니까 거기에 밑에 앉아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이런 곳이죠. 밥은 거기서 먹으면 안 되겠지만
사람이 공간을 만들고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 이거 뭔 말이죠? 이거 주제예요. 여기서 주제예요. 뭔 말이죠? 아까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요? 근데 이 말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당연하죠. 어떤 점이 어려워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이 글을 읽는데. 그래요? 이 말이요? 아니 공간은 사람을 만든다는 그래서 설득이 이 말이 더 됐는데, 어렵잖아요.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는 근데 게. 그거는 이제 이 글에서 읽어서 좀 이해가 갔는데 사람은 공간을 만든다? 이게 그러면 정확한 뜻이 뭔지 생각한 뜻이 뭔데요? 아니 민서가 생각한 뜻은? 사람이 있어야 공간이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사람이 있으니까 공간이 있다. 네. 그렇죠. 민서의 공간은 민서가 통제하잖아요. 네. 내가 사고 싶은 물건들, 내가 하고 싶은 배치들. 그러니까 사람이 공간을 만드는 거 너무 당연하죠. 주인이, 그 뜻이 맞아요? 주인이 공간을 만들잖아요. 그럼 손님이 와서 너 여기다 가구 배치해. 이거 쫙 저기 도배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가 사는 주인을 닮은 공간. 나는 우주인 무드등을 살 거야. 이거는 나의 선택이자 나의 공간에 대한 나의 설계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을 만들죠. 그건 맞죠. 이건 오히려 이해하기 쉽고 공간이 나를 만든다는 거는 이 공간이 주는 분위기에 내가 좀 압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고 이럴 때 청소부터 해라. 이거는 그래야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청마루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옛날에는 막 다 거기에 동그랗게 눌러 앉아서 밥도 먹기도 하고, 그죠? 놀러 온 친구들하고 소꿉놀이도 하고, 사람들을 맞이하는 공간이고, 사람들하고 뭐 하는 공간이었어요? 옛날에는? 거실이?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서로 뭐 하는 공간이라고 얘기하죠? 거실에서. 대청마루에서는 뭘 했어요? 아까 말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이야기가 통해서 서로 자기 얘기를 나누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무슨 공간이라고 해요, 여기서? 뭐라고 해요? 소통의 공간? 당연히 중요한 말이 소통의 공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같은 공간에 있었어도? 같은 공간에 있었어도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이랑 대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 어떻게 얘기해요? 문자하고 통화하고. 그치? 그러면 여기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뭐 같아요? 옛날 대청마루에 또 휴대전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니요. 텔레비전은? 아니요. 아니죠? 그러면 거실 한쪽에 뭘 놓고 뭐를 얘기해보자고 해요? 책장을 놓고 책을 꼭.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책장과 책? 네.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보고 네. 있네요. 그죠? 그리고 살아 숨쉬는 뭐를 놓아보자. 신발. 그러니까 좀 글이 완전하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게 긍정인가 부정인가 동그라미인가 세모인가를 하면은 이 사람이 말하는 핵심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주제를 얘기하자면 뭐예요? 방은 어떻게 하고 거실은 어떻게 하자? 방은 이제 개인의 공간이니까 좀 깔끔하게 좀 그렇지. 치우고. 그리고 거실은? 거실에 제발 소통을 좀 하자. 그렇죠. 소통의 공간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소통이라는 건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쪽의 상방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의 글의 특징이 있다면 뭐예요? 뭔가 독자에게 되게 질문을 많이 던지기도 하고 생각해볼 거리가 많아요. 뭐뭐 해보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청유하고 있네요. 민서는 이 사람 말에 동의해요?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요? 정말 절로 옛날에는 대청마루에서는 되게 대화도 하고 그래서는 소통을 했는데 지금은 휴대전화 보고 텔레비전만 보고 그리고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를 한다. 그 말 되게 와닿았어요. 그거 와닿았어요. 정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친구 만날 때도 친구 앞에다 두고 다른 사람하고 채팅하고 그런 경우 있죠. 많죠. 다 그런데 왜 그럴 거면 왜 만나요? 그러니까요. 민서도 거기에 선생님 생각이 궁금해요. 선생님처럼. 아니 민서는 세대가 MZ고 미디어 세대잖아요.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이해되지 않아요? 이해 안 돼요? 아니 근데 그렇게 이해를 묻는다면 할 말이 없어요. 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이거예요? 아니면 앞에 애가 재미없어서?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앞에 애가 재미없으면 야 재미없으니까 나 갈게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시간을 때우고 있나? 뭐 그런 거 상당히 기분 나쁜 행동이네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근데 뭐 하도 그렇게 많이 하니까 이해 못하는 경우가. 난 그런 경우도 봤어요. 걸어가서 집에 같이 가는데 다른 애하고 영상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거야. 옆에 애가 있는데. 그거 엄청 무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 어렸을 때도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커피숍에 간다면 옛날에 무료 전화였어요. 커피를 마시면. 그러면 그 전화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난 그냥 갈게 그랬더니 왜 가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네. 상대에 대한 기본 예절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중과 몰입을 하는 건 상대에 대한 예절이고 나에 대한 예절이에요.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테이블을 하나를 두고 둘이 있으면 최소한 지켜야 될 예절이라는 게 있어야죠. 근데 그냥 우리가 서로가 마음에 안 들지만 시간을 때우자 이런 목적이면 안 만나면 되는데 왜 굳이 만나서 그렇게 시간과 돈과 공간을 쓸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 민서는 거실이 소통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별로요? 왜요? 아니 그냥 뭐 TV가 보고 싶었을 뿐인데 TV가 거실밖에 없으니까 나가서 TV를 보는데 TV만 보고 가족과 얘기를 안 해요? 민서는? TV를 보면서 얘기를 하죠. 그거는 어때요? 싫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좋을 때도 있고. 집중하고 싶으면 또 TV를 보면서 얘기하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민서가 좋아하는 거 볼 때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좀 서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는 TV를 보면서 얘기해요? 네. 예를 들면요? 뭐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거? 아니 뭐 연애 프로그램 말고도 문제 있어서 하는 사람. 아 저기 어른들 심리 프로그램들. 네. 아니 오은영 이런 거 보면서 얘기하는 거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어떤 점이요? 생각지도 못하는 걸 서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되게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 이런 거. 왜 그런지 맞춰보고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면 생각이 많이 일치해요? 뭐 일치할 때도 있고 되게 정반대일 때도 있고. 선생님이 항상 뭐 광장과 밀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광장엔 나를 내보이는 곳이고 밀실은 나를 가꾸는 곳이라고. 네.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그러니까 여기도 거실은 소통의 공간이죠. 가족이고 외부의 가족을 맞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죠? 외부 사람이 왔는데 막 방으로 들어가서 자라고 하진 않잖아요. 거실은 외부 사람을 맞이하는 공간도 되고 그 다음에 나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공간도 거실이고. 그러니까 내적인 거 그 다음에 소통 다 중요하죠. 민서한테 집이란 어떤 의미예요? 편안한 곳? 편안해서 졸리는 곳? 편안한 곳. 졸리기도 해요? 당연히 졸리죠. 자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자극과 조건처럼 들어가면 엄청 졸린다는 그런 10대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민서가 자기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어디예요? 방이에요? 아늑하고 좋아요? 그럼 어떤 날씨에 있는 게 좋아요? 선생님 비 오는 날 창에서 이렇게 빗소리 들으면서 자는 거 좋아하거든요. 민서는 어떨 때 뭐 하는 거 좋아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때 이렇게 그냥 집에 민서는 형제가 없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는 거 좋아요? 좋죠. 그때 되게 따뜻함을 느껴요. 집은 그냥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교육적으로 철칙이 있는 사람은 아이를 혼낼 때는 항상 밖에 나가서 혼내더라고요. 집은 되게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집이 공포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집에 들어왔는데 막 엄청 긴장되고 공포스러우면 집이 싫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바깥으로 막 나돌게 되니까. 집은 그냥 약간 상징적인 공간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 가지 냄새가 섞여 있는 공간. 그렇지 않나요? 민서는 이 공간이 사람이 영향을 준다는 말에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좀 개선하거나 바꾸고 싶거나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공간에 대한 민서의 생각이. 그래서 아니면 자기 행동. 자기에 대한 통찰을 해보자면 원래 스필은 남의 걸 보면서 교훈을 삼아서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민서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뭐 현재 문제가 없더라도 더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죠. 뭐예요? 뭔가 대화? 대화를 더 해보고 싶어요? 네. 가족과? 네. 그럼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고 싶어요? 핸드폰 사용 좀 줄이고. 그 대화를 민서는 부모님의 대화도 잘 들어줘요? 그렇죠. 민서의 얘기만 하지 않고? 네. 민서가 생각하는 지금 나이대가 사춘기잖아요. 민서가 생각하는 사춘기는 뭐예요? 사춘기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민서의 사춘기는 뭐죠? 정의를 해보자면?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물어보냐면 이게 무슨 그걸 했거든요. 심리검사를 했는데 사춘기가 뭐냐고 물었을 때 그거 하는 대답대로 애들이 다 행동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짜증나요. 어른이 싫어요. 화가 나요. 눈물이 나요. 이거는데 민서는 성장이라고 말하네요. 멋이네요. 사춘기는 봄이에요, 봄. 그죠? 봄이니까 피어나고 성장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봄도 좀 낯설잖아요. 그 낯선 걸 어떻게 잘
성장하는 거. 예전에 민서가 막 신비 아파트 좋아하고 이럴 때 선생님한테 사춘기가 되면은 귀신처럼 빙의가 되냐고 나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빙의가 돼서 엄마를 기억 못하거나 그래서 엄마가 잘해줬던 걸 기억 못할 수도 있는 거냐고. 그래서 민서한테 선생님이 그럴 일은 없다라고 말해줬죠.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 생각이? 사춘기가 빙의라고 얘기하다가. 민서가 꿈꾸는 집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어떤 집을 꿈꿔요? 뭔가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마음이 편해지는 공간. 민서는 방하고 거실 말고 또 하나가 있다면 뭐 어떤 공간을 갖고 싶어요? 집에서. 뭐 어떤 사람 음악 감상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막 뭐지 만화왕 이런 사람은 영화 감상실 이런 거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영화 감상방이요? 엄마는 엄마 아니고 선생님은요 뭐 하고 싶냐면요 그 소파인데 침대만큼 큰 소파 있죠. 그런 방이 그러니까 휴식방.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나만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서 그냥 책 펼쳐놓고 엄청나게 연꽃처럼 책을 펼쳐놓고 자고 이런 곳을 가고 싶어요. 찜질방? 거기서 찜질하면 안 되죠. 책이 다 녹을 텐데. 그런 거. 찜질방 가고 싶다고요? 네. 그래서 그럼 잘 어울리네요. 막 박수 치고 아니 그게 어울린다고. 민서가 선생님한테 이 집이나 공간에서 질문을 한다면? 네,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지.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려면 공간이 정리가 되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라. 얘기하죠. 정신적인 가치를 높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너네가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소통의 공간에서도 살고 그리고 자기 공간에서도 행복해지려면 정리를 잘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되게 명확하죠. 행복하게 살자는 얘기죠. 이해돼요? 공간을 가꾸고 누구랑 얘기해서 가족과 소통해서 행복하게 살자.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공간 때문에 행복해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되게 명확한데 이건 추론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떤 점이 추론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여기서 질문도 많고 물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추론이라는 거는 100%는 아니고 한 80% 정도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편안한 관계를 맺고 관계 얘기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때 행복한 삶을 누린다. 키워드 다 나왔죠. 관계, 공간, 행복. 이렇게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조사나 이런 것들은 조사나 뭐 맨 마지막 말을 끝내는 종결 어미 등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핵심으로 사용되는 걸 뽑아내야 돼요. 이 글을 한마디로 하자면 이 글에서 좀 보충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민서는 뭐를 얘기하고 싶어요? 뭐 부엌이 없는 거. 부엌이 없는 부엌 밥하는 곳인데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집 자체를 화장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얘기하는 집의 구조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큰 테마는 행복이죠. 행복이 개인적인 행복과 공동체적인 행복을 얘기하고 싶어서 방과 거실을 얘기한 거죠. 이해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서가 좀 쓰자면 뭘 보충해서 재밌게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재밌는 글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필이 너무 밋밋하다. 그러니까 물론 아이들을 위한 글이라면 되게 좀 평이하게 잘 쓰셨지만 그럼 좀 밋밋하고 좀 재밌을 수 있잖아요. 뭐 A 학생, B 학생이라고 하지 말고 뭐 어떤 아이는 있는데 그 아이가 느끼는 생각. 너무 너저분해. 나 자버릴 거야. 내 머릿속에 내 세포가 다 녹는 기분이야. 막 이런 식으로 뭐 인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더 이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끼리 하는 대화 있잖아요. 민서야, 잠깐만 이거 더 하고 롤 좀 더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이들이 더 이입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왠지 이거는 그냥 근거라기보다는 무슨 사례를 얘기하고 자기 바램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요. 재미가 있어야 사람들은 보지 않나요? 라면 스프인 줄 알고 막 맛있어서 막 먹었는데 알고 보니 홍삼이야.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하죠. 라면 스프야 진짜 맛있어. 근데 홍삼이야. 몸에도 좋아. 이래야지 뭐 라면 스프처럼 맛도 없으면 아예 홍삼을 입에 대지도 않아요. 입에 대지도 않는 그 아이를 비난할 수는 없죠.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입에 대게끔 만들어야지. 글도. 그렇죠. 민서가 나중에 누군가를 유입해서 돈을 벌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케팅을.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공부를 해봐요. 어떤 사람을 유혹하는 거지. 근데 그 유혹이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한테 이득이야. 근데 유혹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유혹해. 이런 식으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마케팅은. 늘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하죠. 그런 게 가능할까? 스프처럼 시작했는데 홍삼으로 끝나는 무언가가 있을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기일까요? 그거는? 그래서 사기 같은 그런 막 떡볶이라서 너무 맛있었는데 몸에도 좋아. 뭐 이런 거. 그럼 물론 어렵겠죠. 근데 그렇다고 아직 10대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한테 인생의 본질을 가르치려고 너무나 이렇게 섣불리 들어서면 그냥 꼰대가 되는 거죠. 그냥 재미있으면서 선생님이 영어 가르치잖아요. 영어를 하면서 또 즐거운 거. 재밌는데 실력이 늘어. 뭐 이런 거 되게 항상 꿈꾸죠. 그런 방법이 세상에 있을까? 있다면 뭘까? 이런 생각해요. 민서는 재미있게 뭘 했는데 뭘 잘해본 경험 있어요? 근데 뭔가 잘하는 건 항상 약간 그런 포인트가 있거든요. 난 재밌어가지고 디즈니를 많이 봤는데 영어를 잘해.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그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계속 들었는데 저 좋았어. 그리고 또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뭔가 많이 빠져보는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시간 잘 가요. 빠지면 어디. 민서에게 집이란? 아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가요? 네. 아까 편안한 공간이라고. 그거 네가 한 말인가요? 네. 그랬군요. 이 글의 평점은? 5점 만점에 4점. 높여주시네요. 좀 평이한 글이 이런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뭐 그렇게 전문적이진 않아요. 사람이 삶의 여유도 생기고 이웃에 대한 배려도 생기고 공동체 의식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공동체 의식이 뭘까요? 이거 길이네. 그게 아니고. 네. 이따가 다음에는 이제 길과 도로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네.